미군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게 실패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인질을 구출하러 특공작전을 기획하고 대규모 병력을 보냈지만 적군은 구경도 못해보고 허둥지둥 철수했던 것이죠. 1979년 11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의 12.6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8일 후 이란 테헤란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이 이란의 과격파 시위대에 의해 점거되고 52명의 미국인들은 인질로 억류됩니다. 당시 미국은 이란의 정권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오랜 부패로 이란 민중들에게 반미 감정을 확산시킨 결과였죠. 자국민 52명이 그것도 대사관이 공격당한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정권이 붕괴된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군사작전을 강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오퍼레이션 이글 클라우, 즉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고 명명된 이 작전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문제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질이 억류되어 있는 테헤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니미츠 항공모함이 있었던 이곳으로부터 무려 15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 이란 미국 대사관에 위치한 인질 52명 구출, 외무부 건물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 3명 구출. 본 작전을 위해 최정예 군 장병들과 당시 최신 장비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우선 니미츠 항공모함이 이란 남쪽 해상으로 파견되었고 RH-53D C 스탈리온 헬리콥터 8기가 배치됩니다. 미 공군의 EC-130 항공기도 4기 투입됩니다. 미 해군의 KC-135 탱커 공중급유기도 작전에 참여하고 탈출에는 C-141 항공기 2기가 투입됩니다. 투입된 전투병력은 델타포스와 레인저 특수부대원 132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란 현지에서는 CIA 요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탈출 경로를 파악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결국 이 작전에는 미 6해 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CIA까지 참여하고 실시간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초유의 작전으로 기획되는데요. 작전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선 작전의 핵심 인력은 특수부대원 132명인데 1500km의 거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작전의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는 길의 대부분은 사막이었죠. RH-53D 헬리콥터로 오가면 좋겠는데 이 헬리콥터는 병력을 태우고 1500km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작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타겟 포인트인 테헤란으로 가는 길 중간 지점에 작전 포인트 2곳을 정합니다. 데저트 1과 데저트 2로 명명했는데 데저트 1은 인적이 드문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이곳으로 헬리콥터 8기가 가고 같은 시간에 특수부대원들과 헬리콥터에 급유할 연료를 실은 항공기 4기가 도착합니다. 이 항공기들도 작전 거리를 늘리기 위해 비행 중 공중급유기인 보잉 KC-135와 만나 공중급유 지원을 받습니다. 항공기 4기는 남쪽 비행기지에서 날아와서 이곳에 착륙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항도 아닌데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에 내릴 수 있을지가 좀 이상합니다. 그럴 줄 알고 CIA 요원과 미 공군 소속 전문 인력이 한 달 전쯤 이 지점을 미리 방문해서 토양을 분석하고 무선으로 켤 수 있는 야광 라이트도 심어 놓았습니다. 항공기의 랜딩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급유를 마친 헬리콥터들은 특수부대원을 태우고 420km를 추가 비행해 테헤란 근처인 데저트2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현지 CIA 비밀 요원들이 섭외한 트럭을 타고 테헤란 시내로 들어가는 작전이었죠. 93명은 타겟 1인 대사관으로 진입하고 13명은 타겟 2인 외무부 건물로 진입, 그리고 기타 병력은 동시에 이란 공군기지를 급습합니다. 공군기지로 C-141 2기가 도착하면 구출한 인질을 태워서 아군기지로 탈출시킨다는 작전입니다. 정말 뭐 하나 실수만 있어도 모든 작전이 실패할 것만 같은데요. 과연 이 작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C-141 항공기 4기는 정상적으로 데저트1에 1980년 4월 24일 밤 10시 47분에 도달했고 안전히 착륙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럼 헬리콥터 8기와 만나야 하는데 이 헬리콥터들은 안 오고 한밤중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웬 버스와 마주칩니다. 이란 민간인 43명을 태운 버스였죠. 작전 노출을 막고자 사람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억류합니다. 몇 분 후에는 황당하게도 다가오는 커다란 민간인 탱커 트럭과 마주치게 되죠.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그 트럭을 폭파시켜버립니다. 트럭의 운전자는 탈출했지만 조수석에 있던 민간인은 사망하죠. 기름을 가득 실은 트럭의 폭파는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고 작전 노출 위험은 커졌지만 멀리서도 딱 보여서 헬리콥터들이 착륙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헬리콥터 8기 입장은 이랬습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을 떠나 잘 가고 있는데 8대 중 한 대의 로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비상 착륙을 하게 되고 그 헬리콥터는 사막 한가운데에 버려지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다른 헬리콥터로 옮겨 탑니다. 또 잘 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사막 폭풍이 몰려오는데
거의 공기반 모래반의 공중을 비행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현지에서는 하부비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이런 느낌의 공중을 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전을 몰래 수행하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부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래폭풍 속에서 두 번째 헬리콥터가 고장을 일으키고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기지로 돌아갑니다. 이런 난리 속에 기적적으로 6대는 데저트원에 도착하긴 했습니다. 탱커 트럭이 폭파해서 환하게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헬리콥터 6대 중 한 대는 고장이 심해서 작전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작전이 가능한 헬리콥터는 5대 뿐이었죠. 일단 헬리콥터에 급유를 하긴 했는데 5기밖에 없었고 작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미션 철수를 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대통령은 2시간 반의 고민 끝에 승인합니다. 작전은 실패했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여러 대의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철수대기 명령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연료를 꽤나 많이 소비해버렸고 이 헬리콥터는 반대쪽에 있는 EC-130으로부터 급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바깥쪽에 있는 이 헬리콥터가 호버링 무브를 통해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호버링 무브는 헬리콥터를 살짝만 띄워서 다른 공간으로 움직이는 조종 스킬입니다. 헬리콥터 앞에는 컴백 컨트롤러가 도움을 주기 위해 섰는데 헬리콥터가 로터를 작동하자마자 엄청난 모래바람을 맞게 됩니다. 컴백 컨트롤러는 순간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데 이때 헬리콥터의 파일럿 눈에는 모래바람 때문에 앞에 있는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느낀 헬리콥터 조종사는 순간 헬리콥터가 뒤로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로터는 항공기의 꼬리와 충돌합니다. 이는 곧 엄청난 충격으로 이어지고 헬리콥터와 항공기는 모두 폭파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8명이나 사망합니다. 놀란 특수부대원들은 헬리콥터는 모두 버려두고 철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빠르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헬리콥터에 있던 기밀 문서들의 상당 부분을 남겨두는 큰 실수도 범하게 되죠. 남은 인력은 모두 항공기에 탑승해 철수하게 됩니다. 다음날 이란 측은 사망한 미 특수부대원들과 이란인 민간인의 시신을 발견하고 멀쩡한 헬리콥터 몇 대도 얻게 되었죠. 특수부대원들의 시신은 다음해 5월에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누가 카터의 헬리콥터를 제압했나요? 우리가 그랬나요? 모래사막이 그랬죠. 모래사막은 신의 메신저였죠. 바람도 신의 메신저였죠. 모래폭풍은 곧 신의 메신저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는가요? 라며 아주 신이 나셨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정예부대인 델타포스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 작전을 통해 화려하게 데뷔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되었죠. 인질들은 억류된 지 444일 만에 미국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무력이 아닌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었죠. 만약 헬리콥터 고장만 없었다면 민간인 사상자 없이 깔끔하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런 작전 실패를 통해 오늘날의 강력한 미군 특수부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